스마트폰을 뺏었더니 아이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혹시 이런 순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처음에는 단순한 통제였습니다. 게임 좀 줄이고 공부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 그런데 아이는 점점 말을 안 듣고 심지어 엄마 아빠 얼굴조차 피하려 합니다. 오늘 영상은 아이의 스마트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인 통제보다 더 깊이 있는 현실적이고 감정적으로 유효한 해결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마트폰은 문제일까요? 결과일까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그 원인을 생각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폰이 너무 재밌으니까요. 맞습니다. 폰은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이죠. 버튼 하나면 게임, 영상, 친구, 웃음, 반응. 현실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만족을 몇 초 만에 채워줍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뒤에 있습니다. 폰이 재밌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 많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숨는 곳으로 씁니다. 현실에서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학교에서 위축되거나 집에서 지적을 많이 받을수록 더 깊이, 더 오래 그 안에 머물게 됩니다. 결국 스마트폰은 문제라기보다는 현실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도피처입니다. 다음은 부모가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오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폰을 뺏으면 해결될 것이다. 실제로 많은 부모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분간 폰을 안 주면 아이가 현실로 돌아오겠지. 하지만 갑작스럽게 뺏는 순간 아이는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대화 자체를 완전히 닫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도중 폰을 빼앗았더니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상황. 그 반응은 게임 때문이 아니라 통제당했다는 감정에서 오는 분노입니다. 이럴 때 해결의 핵심은 조절 가능성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꺼 보다는 10분 후엔 스스로 꺼볼래? 예고와 협의, 그리고 시간 구조화가 먼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오해, 대화를 많이 하면 해결된다. 자녀와 대화를 많이 나누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믿죠. 그런데 아이 입장에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또 혼나는 건가? 이것도 강요야? 특히 부모가 묻고 아이가 대답만 하는 일방향 대화는 조사받는 느낌만 줄 뿐 마음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핵심은 공감과 타이밍입니다. 아이가 막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그 순간 곧바로 왜 그렇게 오래 봤어? 뭘 그렇게 봤니? 하고 묻는 건 피해주세요. 오히려 아무 말 없이 같이 앉아 쉬거나 지금 피곤하지 않아? 처럼 감정 상태부터 건드리는 말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 오해, 잘 지내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부모 입장에선 요즘 아이랑 사이도 좋고 잘 놀기도 하니까 하며 폰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폰을 사용하는 패턴과 자극 구조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좋은 관계만으로는 사용 시간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와 잘 놀고 하루를 잘 보냈지만 저녁이 되면 다시 스마트폰에 두세 시간 몰입하는 경우입니다. 좋은 감정과 현실 자극은 별개로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해결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텝 1. 감정 연결 질문법 배우기. 아이와 대화를 시작할 때 오늘 뭐 했어? 왜 그렇게 오래 폰 봤어? 같은 질문은 아이 입장에선 지적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오늘 하루 중에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뭐였어? 오늘 가장 웃겼던 일은 뭐야?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이런 질문은 행동이 아닌 감정을 중심에 두기 때문에 아이는 판단받는다는 느낌 없이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됩니다. 아이가 대답하지 않아도 재촉하지 마세요. 질문은 열기, 대답은 기다림이 원칙입니다. 매일 반복하면 아이의 감정 표현력이 달라집니다. 스텝 2. 아이 주도 활동 루틴 만들기. 하루에 단 15분, 이 시간만큼은 네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해도 돼. 라는 아이 전용 시간을 주세요. 예를 들어 종이접기, 레고, 베이킹, 그림, 간단한 실험, 만들기, 산책, 강아지랑 놀기 등 아이가 정한 것은 무엇이든 됩니다. 부모는 제안만 하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폰 없이 조용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일 것. TV,
게임, 배경소음, 방해 요소는 없애주세요. 이 시간이 반복되면 아이는 점점 현실 안에서도 재미를 찾게 되고 스마트폰은 심심할 때 쓰는 도구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스텝 3. 스마트폰 시간의 가시화. 아이는 시간 개념이 약합니다. 10분은 어른에겐 충분한 시간이지만 아이에겐 너무 짧고 아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보이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남은 시간이 숫자로 보이는 디지털 타이머. 어린아이들에게는 시각적 흐름이 훨씬 직관적인 모래시계. 하루 일과 중 폰 사용 시간, 놀이 시간, 가족 시간을 색깔로 분리해 한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은 색깔 시간표 등 통제가 아니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반복되면 아이 스스로 사용하는 패턴을 인지하게 되고 부모와의 갈등 없이도 조절 가능성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대안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활동 루틴 제한. 하루 15분 혹은 주 1회라도 스마트폰이 아닌 가족이 함께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건 단순한 놀이 시간이 아니라 아이에게 현실에서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훈련이 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는 가족 놀기 시간으로 정해두고 보드게임, 카드 만들기, 홈쿠킹 챌린지, 집안 보물찾기, 영화 보기, 끝말잇기, 숫자, 게임 등의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산책을 갈 때도 공원 가서 파란 꽃세개 찾기, 강아지 산책하는 사람 5명 보기 등의 미션을 정해서 스마트폰 없이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자주 해야 합니다. 아이 성향에 맞춰 아이가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외향적인 아이는 체육, 캠프, 외부 소모임처럼 친구와 공동으로 하는 활동을 해볼 수 있고, 내향적인 아이는 만들기, 글쓰기, 독서, 음악 등 혼자 몰입하는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의 기질을 인정한 맞춤형 대안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간표를 아이와 함께 만들기도 좋습니다. 몇 시에 얼마나 사용할까? 를 부모가 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와 협의하며 함께 규칙을 작성해 보세요. 아이는 내가 약속한 거니까라는 책임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감정 관리도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스마트폰 갈등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이러다 망가지는 거 아니야? 불안, 조급함, 분노, 이 감정이 먼저 반응하게 되죠. 아이를 조절하려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문제에서 뭐가 가장 두려운 걸까? 통제욕이 아니라 불안에서 시작된 감정일 수 있습니다. 또 아이와 갈등 직후 바로 개입하지 마세요. 아이가 반항하거나 말이 안 통할 때는 5분만이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해보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엄마가 오늘 너무 지쳐서 너랑 부딪히는 게 더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면 아이도 나중엔 나도 오늘 화나긴 했어 하고 감정을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은 아이에게 그저 재미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힘든 마음을 잠시 잊게 해주는 피난처,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억지로 빼앗는다고 해서 아이가 현실을 더 좋아하게 되진 않습니다.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건 현실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작은 성공, 혼나지 않고 감정을 표현해도 되는 안전한 관계, 그리고 때로는 실수해도 기다려주는 어른 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따뜻한 말을 시작해보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통제가 아닌 대화의 시작이 되고 싸움이 아닌 연결의 시작이 됩니다. 아이의 마음을 꺼내는 그 질문에서 작은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부모인 당신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은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 마음의 작은 응원이 됩니다. 아이와 함께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이어가시길 바랍니다.